네,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소개해 주신 대로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소속 정일애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제목은 이제 영문 제목은 Synaptic Plasticity Dependent Neuronal Competition for Memory Encoding이고요. 불이게 소개된 이제 한글 제목은 기억 형성 과정에서 뉴런들의 시냅스 가소성 의존적 기억 인코딩 경쟁입니다. 조금 많이 생소한 단어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조금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냅스 가소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LTP 혹은 LTD 이제 시냅스의 어떤 강화, 약화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기억 인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뉴런들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그럼 어떤 뉴런이 기억을 저장하게 되겠는가? 이러한 과정을 밝힌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조금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고 이제 소개를 좀 연구의 소개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이 무작위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책을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책 중에서 일반 생물학 책을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해 보면 다 뒤적거리면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도서관에 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일련 번호를 통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련 번호는 뭐 책의 주제 혹은 저자, 출판 연도, 그리고 책의 제목, 이 순서 어떤 이제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되고 그 일련 번호가 있는 곳을 가면 우리가 원하는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뇌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기억들이 무작위적으로 만약에 저장이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불러일으킬 때 조금 어려울 것이고 또한 책이 막 무작위로 있으면 공간적으로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에서 기억이 무작위적으로 저장이 된다면 에너지 효율에도 좀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장되는 이제 뉴런들이 무작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뉴런들의 어떤 효율성도 많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필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뇌에서 기억이 저장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최신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학습 이후에 이제 몇몇 뉴런의 기억이 형성되는데 이렇게 기억이 형성된 뉴런의 네트워크를 메모리 엔그램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1948년도에 리차드 시몬은 엔그램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요. Enduring physical changes by learning. 즉 학습에 의해 어떤 물리적 변화가 우리 뇌에서 생기는데 그걸 우리가 메모리 엔그램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엔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뉴런들이 어떤 뉴런들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이제 밝혀졌는데, 주변 뉴런들보다 크랩을 많이 발현하거나, 크랩이란 단백질 트랜스크립션 팩터인데, 그걸 많이 발현하거나, 혹은 다른 뉴런들보다 흥분성, 즉 익사이터빌리티가 증가되어 있는 세포에 조금 더 특이적으로 기억이 저장된다, 기억이 인코딩된다라는 연구들이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런 뉴런들에서 이 피지컬 체인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물학적으로 이런 피지컬 체인지가 어떤 걸 의미하는가라는 이제 연구도 또 다른 한 라인에서 되었는데 이제 1949년도에 도널드 헵이라는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다음과 같은 가설을 내세웁니다. 메모리 엔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되게 유명한 말인데 같이 액티베이션 된 뉴런이 서로 연결돼서 그것이 이제 기억 엔그램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러한 와이어링 메커니즘으로 후대에 연구자들이 이 와이어링 메커니즘이 바로 시냅스 연결의 강화다. 즉 최근에는 이걸 우리가 LTP, Long-Term Potentiation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LTP는 학습 이후에 어떤 이제 특정적인 시냅스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 LTP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 미래의 어떤 기억 회상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밝힘으로써 LTP가 바로 기억이라는 현상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일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LTP가 기억 형성 과정 중에, 즉 메모리 엔그램 포메이션 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재 그 메모리 엔그램을 레이블링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기억이 형성된 이후에, 즉 단백질 합성이 다 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메모리 형성 과정 중에 그 세포의 LTP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니면 그 LTP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밝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메모리 형성 과정 중에 메모리 형성 과정과 그리고 시냅틱 플라스티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좀 다음과 같은 스킴을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 이전에 몇몇 시냅스들을 프라이밍을 시키는 기술을 고안을 했고요. 그래서 LTP를 만들게 하는, LTP를 일으키게 하는 프라이밍 자극을 학습 이전에 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학습 이후에는 시냅틱 플라스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리 엔그램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통해서 이 메모리 엔그램 포메이션 과정 중에 시냅틱 플라스티의 역할이 무엇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학습 패러다임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미 친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오디토리 피어 컨디셔닝, 우리나라 말로는 청각적 공포 조건화라고 불리는 패러다임인데요. 처음에 이제 혹시 파블로프의 개라는 그 실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소리가 들리면 침을 흘리는 개, 그것과 비슷한 패러다임이고요. 소리가 들린 다음에 쥐한테 전기 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쥐는 이 소리가 들리면 아픈 게 온다라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 날 쥐를 다시 넣어준 다음에 소리를 들려주게 되면은 공포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프리징 행동이 나오는데 이제 프리징이라고 하면 이 꽁꽁 얼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어떤 이제 그런 현상을 프리징 비헤이비어, 프리징 행동이라고 부르게 되고 얼마나 이 쥐가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지 공포 반응이 나오는지를 통해서 기억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이게 또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경회로, 즉 이 오디토리 피어 컨디셔닝의 신경회로가 되게 잘 밝혀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 소리 정보가 청각 피질과 그 청각 시상, 오디토리 콜텍스와 오디토리 살라무스를 통해서 이 측면 편두체, 레터럴 아믹달라에 로 전달되게 되고 여기에 이제 LTP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 신경회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아까와 같은 실험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한 이제 것은 뭐냐면 기술은 채널 로놉신이라는 건데요. 이 채널 로놉신은 빛에 의해서 신경회로의 활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입니다. 이제 채널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을 청각 그 오디토리 콜텍스와 오디토리 살라무스에 발현시킨 다음에 이 레터럴 아믹달라에 옵틱 파이버를 이렇게 임플란트를 해서 473 나노미터의 파란색 빛을 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신경의 어떤 활성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광유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프라이밍을 처음으로 이제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자극을 사용을 했고 이 자극을 20초 동안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리와 전기 샥을 쥐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냅스에서 정말로 우리가 LTP가 일어났는지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LTP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그냥 fear conditioning만 한 경우, 그러니까 그냥 청각 공포 조건화만 제공했을 경우에는 LTP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옵토FC, 우리가 이걸 옵토FC라고 부르고 이 옵토FC를 한 경우에는 LTP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가 채널 로드옵신을 발현시킨 그 시냅스들이 무작위적으로 발현시켰지만 처음에는 이제 랜덤리 발현시켰을 때는 LTP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앞에 이 공포 조건화 직전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 시냅스들이 LTP를 보이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LTP가 일어난 시냅스들이 그럼 실제로 혹시 기억을 저장할 것인가? 이게 이제 다음 퀘스천이었고 그것을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저희는 똑같이 옵토FC라는 컨디셔닝을 진행을 했고 트레이닝을 했고 그 이후에 LTP도 마찬가지로 그 시냅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냅스들을 이제 비헤이비어 박스 안에서 다시 리액티베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프리징 비헤이비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프라이밍했던 그 시냅스를 다시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기억이 회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서피션트하게 기억을 회상시킬 수는 있겠다라는 것은 확인을 했지만 그럼 정말 이 시냅스의 액티비티가 그 기억을 회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것인가? 이제 이 퀘스천을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사람들이 어떤 뉴런 혹은 어떤 시냅스에 기억이 있냐 없냐 이야기할 때 행동적으로 보여줄 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저희 이번에 여기서 드리는 것과 같이 sufficiency 테스트, 자극해서 기억이 나오는가, 기억이 회상되는가. 또 두 번째는 그럼 그걸 막았을 때 그럼 기억 회상이 그럼 블락되는가 이 두 가지를 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necessity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툴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청각 그 피질과 청각 시상, 오디토리 콜텍스와 탈라무스에 채널 로드옵신과 할로 로드옵신을 동시에 발현시킬 수 있는 AAV 바이러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채널 로드옵신을 발현시키고 할로 로드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란빛 561 나노미터 빛에 의해서 그 시냅스나 혹은 뉴런의 액티비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채널인데요. 그것을 발현을 이제 청각 영역에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레트럴 아믹달라에서 그 뉴런의 액티비티를 관찰을 했습니다. 싱글 유닛 레코딩을 멀티 유닛 레코딩을 진행을 했고요. 그랬을 때 473 나노미터 빛에 의해서는 액티비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옐로우 라이트에 의해서 그런 증가된 액티비티가 다시금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툴에 대한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라이밍을 마찬가지로 했어요. 다음번에 행동 실험에서 프라이밍을 하고 오디토리 피어 컨디셔닝을 하고 나서 그냥 톤만 들려줬더니 메모리가 이제 리콜이 되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옐로우 라이트를 켜준 경우, 즉 이니비션을 한 경우에는 그 그룹에서는 프리징 비헤이비어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우리가 프라이밍을 하지 않은 조건, 즉 그냥 오디토리 피어 컨디셔닝만 한 조건에서는 빛을 켜줘도 아무런 그런 임페어먼트한 이펙트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냅스의 액티비티가 메모리 리콜, 즉 프라이밍 했으면 그 시냅스의 액티비티가 메모리 리콜에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냅스를 인위적으로 프라이밍 할 수 있다. LTP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프라임된 시냅스에 메모리가 인코딩 된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그 시냅스들의 시냅틱 플라스티를 메모리 인코딩 과정 중에 변화시키면 메모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 플로우로는 처음에는 그냥 트레이닝하고 24시간 뒤, 학습하고 하루 뒤, 그리고 학습하고 30분 뒤, 그리고 학습하고 5분 뒤에
방금 전에 우리가 프라이밍했던 그 시냅스의 LTP를 LTD로 다시 한번 캔슬시키는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24시간째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네, LTP는 100Hz의 자극을 통해서 일으켰고요. 그래서 LTP가 일어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똑같이 레터럴 아믹달라 시냅스입니다. LTD는 이제 1Hz 자극을 사용을 했고, LTD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런 100Hz와 1Hz의 이 프로토콜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오던 그런 프로토콜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토 프라이밍을 하고 피어 컨디셔닝 한 다음에 그 하루 이후에 LTD를 레트럴 아믹달라 시냅스에 주게 되었을 때 기억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LTD를 준 경우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했을 때 보면은 메모리 리콜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감소는 2주째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만약에 프라이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억이 감소하는 그 기억 리콜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하지 못했고요. 이것은 이제 24시간째의 LTP가 이제 메모리 리콜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30분째는 어떻게 될지 똑같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30분째는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리콜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시냅스들이 이제 프라이밍이 되었을 때 이제 그 프라이밍된 시냅스의 뉴런입니다. 이 뉴런이 프라이밍 되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얘가 메모리를 가져야 되는데 LTD에 의해서 메모리가 리콜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습하고 바로 직후에 LTD를 주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거의 이제 여기는 shortly after라고 표현했는데 2분에서 5분 사이에 저희가 학습하자마자 LTD를 준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프라이밍을 했고요. 그다음에 LTD를 직후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메모리가 이전 결과들에서는 다 임페어먼트가 있었는데 지금 임페어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저희가 두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아마도 이 학습 직후에 준 LTD가 그냥 이펙트가 없었다. 학습 직후에 주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LTD가 어쩌면 원래 기억이 형성되어야 하는 그 뉴런, 즉 프라임된 뉴런, 프라이밍된 뉴런이 아니라 다른 뉴런의 기억이 있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좀 더 그림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이제 프라이밍 한 건 그대로 프라이밍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분째 LTD를 주면 얘는 아무런 이펙트가 없이 그냥 메모리를 인코딩하게 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가능성은 만약에 프라이밍된 뉴런, 지금 위에 줄만 한번 보시면, 만약에 프라이밍된 뉴런이 LTD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메모리를 형성하지 못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결과가 이제 프라이밍되지 않았던 다른 뉴런에 혹은 이제 기억이 저장되게끔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자 다음과 같이 실험을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봤던 그림이랑 똑같은 그림이고요. 만약에 첫 번째 가능성과 두 번째 가능성을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LTD를 주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봤어요. 다시금 5분째 LTD를 주고 또 LTD를 다시 한번 24시간째 주면은 원래 만약에 가능성 첫 번째였다면 이 메모리가 없어져서 메모리 리콜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 리콜.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가능성이 맞다면 우리가 LTD를 줬을 때 영향을 받는 이제 시냅스나 뉴런은 결국 우리가 프라이밍한 뉴런과 시냅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널 로드신이나 아니면 그런 할로 로드신을 발현시킨 모든 뉴런과 시냅스가 이 빛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메모리 리콜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프라이밍 되지 않았던, 즉 매니플레이션 되지 않았던 다른 뉴런의 기억이 인택트하게 있기 때문에 메모리 리콜이 정상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실험을 직접적으로 진행을 해보았고, 그랬더니 LTD를 24시간째만 줬을 때는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메모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만약에 우리가 LTD를 5분째 주고 또 24시간째 줘 보았더니 그 메모리 리콜이 인택트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마도 두 번째 가능성이 우리가 두 번째 가능성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확실히 이게 맞을까라는 것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자 우리가 실제로 엔그램에 포함되는 신경세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실험이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시포스 이뮤노스테이닝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시포스라는 것은 이제 뉴런들이 액티비티가 있으면 시포스라는 immediate early gene을 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포스라는 그 단백질을 면역형광법으로 스테이닝을 해서 메모리 엔그램 셀이 요거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제 다른 학자들도 많이 이용했던 방식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실험 스킴을 좀 만들었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이 레터럴 아믹달라 시냅스를 프라이밍을 했고 그 다음에 피어 컨디셔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그룹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과 같이 immediately after에 LTD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이때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진행을 해서 실제로 어떤 세포들이 액티비티가 있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메모리 엔그램 셀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레프레젠테티브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게 피어 컨디셔닝 그룹인데요. 피어 컨디셔닝 그룹에서 보면은 여기는 이제 소마 영역입니다. 즉 오디토리 그 콜텍스와 살라무스 영역이 있고요. 오디토리 콜텍스 영역에서 이제 티리토마토 포지티브 뉴런을 카운팅을 했고 이제 시포스 뉴런들을 또한 포지티브 뉴런들을 카운팅을 했습니다. 티리토마토 뉴런은 저희가 매니플레이션한 시냅스들의 소마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시포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포스 포지티브 뉴런은 이제 메모리 엔그램 뉴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멀지를 이제 멀지 레이쇼를 카운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프라이밍한 조건에서는 매니플레이션 된 뉴런들이 기억을 더 많이 이제 인코딩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LTD를 immediately after training, 학습 직후에 준 경우에는 이 오버랩되는 비율이 fear conditioning 그룹과 비슷한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정량한 결과고, 이 결과를 보시면 코로칼라이즈드 비교인데 옵토 프라이밍에 의해서 코로칼라이제이션이 증가했다가 이제 LTD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프라이밍을 하면 거길로 메모리 인코딩 셀들이 바뀐다. 그런데 학습 직후에 LTD를 주면 다시 그 엔그램 스트럭처가 바뀌어서 LTD를 받지 않은 다른 이웃한 뉴런들의 기억이 이제 인코딩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시포스 포지티브 뉴런의 그 수가 변하지 않았다는 포인트인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메모리 엔그램의 사이즈는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뭐 옵틱 스티뮬레이션을 학습 전에 주든 아니면은 그 이후에 뭐 시냅틱 플라스티를 조절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메모리 엔그램 셀의 개수는 즉 사이즈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한정적인 어떤 엔그램 스트럭처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뉴런들이 그 기억을 인코딩하게 되는지는 그 시냅틱 플라스티에 의해 결정이 되고 하지만 그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시냅틱 플라스티가 더 많이 LTP가 있으면 그 똑같은 파이에 있는 기억을 가져온다.
즉 이걸 경쟁적 메커니즘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학습 직후에 LTD를 주었을 때 기억 인코딩이 취소되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학습 직후에 만약에 LTP를 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마지막에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근데 프라이밍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fear 컨디셔닝만 하고 그 다음에 학습 직후에 LTP를 줬을 때 만약에 이 시냅스가 기억에 필요하게 될까? 그리고 이 시냅스의 소마 뉴런이 기억을 인코딩하게 될까? 이게 조금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행동적으로 보여줬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fear 컨디셔닝을 하고 LTP를 직후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24시간째의 LTD를 다시 줬습니다. 이것은 아까와 같이 24시간째 LTD를 주면 기억의 회상을 이제 만약에 그 시냅스가 기억을 인코딩하고 있다면 기억 회상을 막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겠죠. LTD나 LTP를만 줬을 때는 기억 회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LTP를 준 다음에 24시간째 LTD를 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기억이 회상이 방해받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 직후에 LTP를 주게 되면은 그 포텐시에이션 된 시냅스가 그 이후의 메모리 리콜에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가 소마에서 그런 앵그램 스트럭처가 다시금 변했는가? 이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를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그룹이 심플하게 두 그룹입니다. LTP를 하지 않은 fear conditioning 언론 그룹 그리고 fear conditioning 직후에 LTP를 준 그룹 그렇게 한 다음에 스테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노 LTP 즉 fear conditioning만 한 그룹에서는 오버랩이 적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LTP를 준 그룹에서는 오버랩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포스 파지티브 셀의 개수는 동일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랩 비율이 이제 차이가 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LTP를 학습 직후에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fear 메모리의 엔그램을 이제 변화시킬 수 있고, 즉 LTP가 일어난 그 신경 세포들로 기억이 더 잘 인코딩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LTP 학습 때 프라이밍이든 아니면 그 직후에 우리가 LTP를 주든 해서 LTP가 인덕션 된 시냅스들이 있고 그 시냅스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신경 세포들이 이제 메모리 인코딩 과정을 거쳐서 메모리를 최종적으로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 본 연구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메모리 바이올로지 레버러토리 카이스트의 이제 기억생물학 연구실에서 진행이 되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인 한진희 교수님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명의 포스닥 그리고 다른 대학원생들까지 모두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저에게 네, 연구비를 제공해준 NRF 코리아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2021년 6월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지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